안녕하세요. 꽤 잘된 나입니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해외에서 한 달 살기 돈이 없어도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우핑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도 지금 우핑으로 벌써 30일째 일본에서 한 달 살기 중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우핑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혹시라도 나 우핑 가고 싶은데 이게 나와 맞을지 아닐지 좀 걱정이 되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장점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숙박비와 식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단기간 가는 거면 크게 부담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떤 특별한 목표를 가지고 장기간 가는 거면 뭐 일주일 혹은 그 이상, 한 달 이상 가는 거면 굉장히 부담이 되죠. 예를 들면 숙박비만 해도 저렴하게 한 4만 원으로 평균 잡는다고 하면 이 4만 원도 게스트하우스일 경우가 크죠. 4만 원 잡고 식비도 뭐 거의 만 원이 넘지만 하루 두 끼 평균 만 원으로 잡아서 하면 2만 원이잖아요. 그럼 하루에 들어가는 비용이 6만 원이고 이거를 10일로만 잡아도 60만 원인데 굉장히 이게 더 장기간으로 간다면 크게 부담이 될 수 있는 비용인데 이거를 세이브할 수 있다는 거는 굉장히 큰 메리트죠. 오이시. 우와. You will build yourself? Yeah, Ah. actually, most of it. Mm. And the woofer house too. Like Ah. maybe many houses for many woofers, maybe. For free in country. 태양의 후예. 태양의 후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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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예예. 태양의 후예. 내가 널 죽여버리게. 죽은거래. 죽은거래. 야. 두 번째는요. 자신에게 맞는 호스트를 선택하면 굉장히 폭넓은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에는 마시는 차를 좋아하니까 호스트를 선택하게 될 때 차 농가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그 일하는 시간이 단순하게 노동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차가 돌아가는 어떤 시스템, 그 나라의 차 문화, 뭐 여러 가지를 배움의 기회로 얻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여러분들이 관심 있었던 분야를 잘 생각해 보시고 호스트를 선택할 때 반영을 하시면 돼요. 호스트 중에서도 굉장히 분야가 다양하거든요. 농업 중에서도 뭐 유기농 채소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호스트도 있고 또 뭐 원예, 과일, 뭐 공예도 있을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니까 자신에게 맞는 호스트 그리고 내가 평소에 좀 관심이 있었다 하는 일을 선택하게 되면 그 일이 굉장히 재미있게 경험하고 즐길 수가 있죠. 장점 중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자신의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봤더니 외국에서의 생활은 시간이 좀 한정되어 있잖아요. 한 달이면 한 달, 최대 3개월이면 3개월. 그 한정된 정해진 시간 속에 살다 보니까 그 시간을 굉장히 알차게 쓰고 싶어 하는 욕심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내가 이거를 했고, 이거를 해서 좋았고, 이건 하지 못했네. 이거 내일 꼭 해야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에서 좀 열심히 하지 않았던 어학 공부를 더 열심히 한다던가, 뭐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쓴다던가, 뭐 학원 일지를 쓴다던가, 뭐 운동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하려고 하는 거. 그리고 좀 뭔가 스스로 하는 거에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는 정말 이 시간이 주는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장점이 있으면 분명 단점도 있죠. 그 첫 번째는 역시나 3시간에서 6시간 자신의 시간을 할애해서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자신의 시간이 많이 필요하거나 저는 일하는 거 싫어요.
왜 굳이 해외까지 가서 일을 해야 돼요? 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우포로서 해외 한 달 살기 하는 게 조금 힘들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첫 번째 단점의 연장선상의 이야기일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하루에 뭐 3시간에서 최대 6시간 일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이게 사실상 호스트와 같이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시간이 명확하지가 않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면 저희가 뭐 아침 9시에 일을 하기 시작했다. 그러면 최대 6시간 잡으면 3시에는 끝나는 게 맞는데, 그렇지가 않고 호스트의 일이 끝나야 그날의 업무가 끝난다는 거죠. 근데 매번 그러냐? 그렇지도 않고, 어떤 날은 일찍 끝날 수도 있고, 어떤 날은 일이 없을 수도 있고, 어떤 날은 늦게 끝날 수도 있고, 이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내 시간을 갖는 게 굉장히 규칙적이지 않을 수가 있고, 또 한정적일 수가 있고, 일정을 내 마음대로 조율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죠. 단점 중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관광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저희가 쉬는 날 뭔가 좀 쇼핑을 하고 싶기도 하고, 주변에 유명한 명소가 있다면 찾아가서 구경도 하고 싶고, 또 예쁜 카페도 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제 호스트들이 농업을 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제 도시와 거리가 꽤 먼 시골에 위치한 경우가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좀 그래요. 그래서 한 번 나가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버스도 뭐 2시간에 한 대씩 온다던가 아예 버스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 그럴 때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버스가 없어서 싱싱이를 타고 10km를 간 적도 있거든요. 또 교통비도 좀 비싸요. 일본이 한국에 비해서. 제가 여기에서 1시간 정도 거리에 도시로 나간다고 하면 일단 버스 한 번 타야 되죠. 그럼 6,800원 정도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버스에서 내려서 다시 전철로 갈아타면 전철도 한 8,500원 정도가 드니까 뭐 왕복 이래저래 한 3만원 정도가 든다고 보시면 돼요. 한 번 외출할 때. 그래서 돈도 많이 들고 또 대중교통도 편리하지 않고 이러니까 이제 관광 자체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これ 오늘은 이제 우핑의 전반적인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사실 모든 우핑의 환경이 같지는 않아요. 호스트의 성격과 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기 마련인데, 제가 이제 우핑을 하면서 많은 각국의 오퍼들을 만났잖아요. 그러면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바 거의 대부분 좀 비슷하더라고요. 핵심은 호스트의 일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서 따라오는 것들의 단점을 여러분들이 좀 충분하게 알고 가시면 정말 해외 한 달 살기 우핑으로 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가 해외 한 달 살기 하다 보니까 이러한 점이 굉장히 좋았고, 또 이러한 분들은 해외 한 달 살기 혹은 좀 우핑으로 꼭 도전을 한번 해보세요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다음 영상에서는 어떠한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어떻게 가면 어떠한 것들을 얻을 수 있겠더라 라는 것들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